힙본의 본메로 이디마 신드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전트 본메로 이디마라고도 하고 서브콘드랄 인서피션시 프랙처와 오스테오네크로시스와 감별이 필요하고 또 병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트랜전트 본메로 이디마, 오스테오네크로시스, 서브콘드랄 인서피션시 프랙처가 세퍼레이트 디지즈 엔티티냐, 릴레이트 디소더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디베이트가 있고 즉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랜지언트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으면 MRI에서는 본메로 이디마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랜지언트 본메로 이디마와 인서피션시 프랙처의 관계는 점점 더 이 메로 이디마와 인서피션시 프랙처 관계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확인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트랜지언트 메로 이디마의 터미널러지는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은가? 이디마 라이크 메로 체인지가 좋은 용어라고 리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브콘드랄 어브노말리티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특히 이 플루이드 센시티브 시퀀스에서 MRI에서 이 메로 이디마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은 트라우마, 리피티브 스트레스, 이스키미아, 아티큘러 디소더 그리고 언노운 팩터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 조직적으로 이것은 스페시픽 코즈의 여러 소견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즉 히스톨로지에서는 스페시픽하게 이 조직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마델링, 포메이션 리셉션, 파이브로시스, 네크로시스와 이디마를 보이는데 특히 이디마가 메로에서 보이는 MRI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메이저 컨스티튜트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디마 like 메로 체인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길어지니까 본메로 이디마, 메로 이디마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본메로 이디마는 트랜지언트 페인풀 메로 이디마라고도 하고 트랜지언트 오스테오포로시스와의 관계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968년에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 한쪽 힙이나 양쪽 힙에 그 페인과 림, 디서빌리티가 래피드하게 디벨롭먼트하고 이것이 라디오그래피를 찍으면 그 로컬라이즈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페모럴 헤드에서 보이고 이 반대편에 비해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임상적으로 라디오그래피칼리 2년 정도에서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 보시면은 페모럴 헤드에 엔타이어 페모럴 헤드에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고 서브콘드랄 본 플레이트는 인택트하면서 조인트 스페이스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트랜지언트 오스테오포로시스 오브 힙을 정리해 보면은 영 미들 에이지드 남성에서 많고 여성에서는 레이트 프레그넌시나 포스트파르툼 레프트 힙 쪽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페인, 림핑, 리미테이션 오브 모션이면서 보통 셀프 리미팅을 하는데 3개월에서 12개월 즉 1년 이내에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 소견으로는 레디오그래피에서는 페모럴 헤드와 넥에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보이고 이때 MRI를 하게 되면은 여기 메로 이디마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트랜지언트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이 트랜지언트 메로 이디마와 관계가 있느냐? 이제 1988년 MRI가 임상이 이용되면서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니 페인이 있는 환자에서 리저널 오스테오피니아와 포지티브 본 스케인을 보이고 오스테오피니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MRI에서 시그널 체인지가 메로 이디마에 준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로 이미징 파인딩으로 스폰테니어스 리그레션을 했는데 이 네 케이스에서 바이옵시를 확인해 보니까 오스테오네크로시스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지언트 오스테오포로시스와 메로 이디마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가 되었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은 그 오스테오피니와 메로 이디마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MRI에서 리니어 리전이 서브콘드랄 본에서 보이고 있고 이것은 아마 그 프랙처가 아닐까라고 그 서브콘드랄 인서피션시 프랙처와 메로이디마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RSNA 최근 보고에 의하면은 50명의 환자에서 subcondylar femoral fracture가 small FAB 즉 영상 검사 방법도 발전하였고 또 레졸루션이 좋아져서 약 88% 10명 중에 8명 이상에서 이 프랙처가 보이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트랜지언트 오스테오포로시스 오브 힙이 true entity가 아니고 서브콘드랄 스트레스 프랙처의 소견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언트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이 서브콘드랄 인서피션시 프랙처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뭐가 먼저냐, 그 이디마가 먼저냐, 그다음 인서피션시 프랙처가 먼저냐.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프랙처와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매로 이디마가 있고 프랙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레지닉 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트랜지언트 매로 이디마가 리저널 미그레이션을 하는 오스테오포로시스를 보이는 것이죠. 1967년과 69년에 같은 연자에 의해서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그 셀프 리미티드, 어큐트, 미그레토리, 페인풀 조인트고 특히 로우 익스트리미티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 RSDS, 리플렉스 심파세틱 디스트로피 신드롬의 오스테오피니아, 요즘은 이 컴플렉스 리저널 페인 신드롬이라고 명명이 바뀌어서 어,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게 미그레이션하는 오스테오포로시스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5년에는 이 리저널 미그레토리 오스테오피니아가 프락시말에서 디스탈 쪽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오스테오네크로시스는 없는 것으로, 즉 AVN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클리니컬 이미징, 히스톨로직 피처와 트랜지언트 오스테오피니아 오브 힙, 트랜지언트 오스테오포로시스 오브 힙과 같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저널 미그레이터리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정리하면은 남자 20, 30대, 40대에 흔하고 로어 익스트리미티에 흔하면서 힙 주위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인과 스웰링이 한 6개월 이상 진행을 되다가 다른 로케이션으로 가는데 이 환자에서는 4개월에 또 6개월 뒤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트랜지트 메로 이디마 오브 힙과 같은 이미징 피처를 보이고 그 다음에 파셜 폼이 또 있는데 이것은 아티큘레이션 근처에서 발가락에 한두 개를 인볼브 하는 것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CRPS, Refractory Regional Pain Syndrome과 같은 양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그레이션의 패턴은 그 제일 먼저 인볼브하는 조인트는 힙, 니, 앵클, 풋 순이고 그 다음에 subsequent joint involvement는 니, 앵클, 풋, 힙 쪽, 주로 로우 익스트리미티죠. 그래서 upper extremity involvement는 없거나 매우 드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개월 정도에서 세컨더리 조인트를 인볼브하고 그 다음에 1년 내에 대부분에서 인볼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트라아티큘라 미그레이션은 니에서 흔하고요. 그 다음 다른 조인트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지닉쌤 케이스에서 힙에서 메로 이디마가 있다가 4개월 후에 니 쪽에 그리고 다시 6개월 후에 푸 쪽에서 메로 이디마를 보이는 리저널 미그레토리 오스테오포로시스 트랜지언트 페인풀 메로 이디마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메로 이디마 신드롬은 트랜지언트 오스테오포로시스 오브 힙 혹은 리저널 미그레토리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세 가지 디지즈 엔티티가 서로 다른 것이라는 설과 동일한 디지즈라는 설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메로 이디마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이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메로 이디마 신드롬은 그 라디오그래피에서 디퓨즈 오스테오포로시스를 보이고 또 단순 촬영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보이는 경우 MR에서는 반드시 메로 이디마를 보이지만 메로 이디마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라디오그래피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메로 이디마 신드롬과
그 트랜지언트 오스테오포로시스는 다른 디지즈라는 설과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디지즈의 경과 사이뿐이라는 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메로 이디마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박은혜 쌤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메로 이디마 신드롬을 정리하면은 그 미들 에이지드 맨에 많고 femoral head에서 그리고 니 앵클에서 특히 웨이트 베어링이 있는 조인트죠. 그리고 아큐트 서브 어큐트 온셋이면서 셀프 리미팅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32세 여자에서 1년 뒤에 메로 이디마가 좋아진 것을 볼 수 있고 이 케이스는 이재혁 교수님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메로 이디마 신드롬과 오스네크로시스의 관계는 디베이트가 많죠. 그래서 본메로 이디마 신드롬이 그 early 리버시블 오스테오네크로시스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 MRI에서는 심텀 있고는 48시간 정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메로 이디마를 볼 수가 있고 1년 이내에 대부분에서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전트 메로 이디마가 다른 병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리지널 오스테오피니아, 트랜전트 오스테오포로시스 오브 힙, 리지널 미그레터리 오스테오포로시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때는 MRI로 잘 진단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insufficiency fracture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오스테오포로시스와 이디마가 있고 프랙처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오스테오피니아 이디마가 있기 때문에 메로 이디마가 이 메로 프레셔를 올리게 되고 이 메로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스테오네크로시스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키미아, 오스테오네크로시스가 올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메로 이디마의 그 증가와 함께 오스테오네크로시스가 오고 이것이 그 프랙처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본 클랩스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원인을 만드는 스티뮬러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subchondral insufficiency fracture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